오늘 밤부터 기온이 또 급강하하면서 내일 체감온도는 화씨 0도, 섭씨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에 대선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2022년 5월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법 집행당국의 총체적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다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주 아시안 학부모들이 연방법원에 뉴욕주 교육국을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해 들어 800개에 가까운 인기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일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내일 체감 온도는 화씨 0도, 섭씨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약 0.5인치의 눈이 내려 뉴욕시 대부분의 지역에 1에서 3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외곽 지역은 5인치가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저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그리고 뉴욕시, 웨체스트 카운티, 롱아일랜드 지역에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적설량은 많지 않았지만 문제는 급강하한 기온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뉴욕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17도, 섭씨 영하 8도가 예상되고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화씨 0도, 섭씨 영하 18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내린 눈이 얼어 도로 곳곳이 빙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행은 물론 보행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추운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져 주말 내내 영하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화씨 50도가 넘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비 소식도 있어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비 내리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적격 여부를 심리 중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대선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연방 대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상 미국의 공직자가 아니고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주 법원과 공무원들이 콜로라도주의 선례를 따라 그를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9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의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주 공무원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반란 가담자로 낙인 찍는 데 도움을 준다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11개 주의 국무장관들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1년 1월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콜로라도주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상고로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7만 4천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탕감 대상자 중 약 4만 4천 명은 10년 이상 공공 분야에서 근무한 교사와 간호사, 소방관 등이며 나머지 3만 명은 소득 중심 상환, IDR 계획과 관련된 대상자들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IDR 계획을 통해 20년 또는 25년 동안 대출을 상환한 뒤에는 남은 부채를 연방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교통부와 에너지부는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에 3억 2,5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전기차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2022년 5월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600페이지 분량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집행당국의 총체적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사건 발생 20개월 만에 공개하면서 경찰 등 법 집행당국의 총체적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운 큰 요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격범은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33분에 AR-15 돌격 소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와 중간문으로 연결된 두 교실에 들어가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학교 경찰관들과 지역 경찰관들은 총격범이 경찰 쪽으로 총격을 가하자 복도로 물러나 1시간 이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시간 넘게 우왕좌왕하다가 국경 순찰대 등 병력이 가세한 뒤인 낮 12시 48분에야 교실 진입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총격범은 사건 발생 77분 만에 사살됐습니다. 법무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 집행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즉시 현장에 진입해 총격범을 저지하는 것이지만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총격범이 활보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범인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총격범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현장 지휘구조 확립에도 실패했으며 대원들 상당수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이 사건이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최근 북극 한파로 인해 난방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난방 시즌 들어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난방 민원은 총 13만 2,88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17일 하루 만에 집계된 민원이 3,305건입니다. 뉴욕시는 난방 시즌을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건물주들에게 적정 온도의 난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외부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일 때 실내 온도를 최소 화씨 68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외부 기온과 무관하게 실내 온도를 최소 화씨 62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온수는 연중 무휴로 제공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뉴욕시는 난방 규정을 어기는 건물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고 특히 상습적으로 난방과 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건물주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히스틱 NYC라는 비영리 단체가 설계한 센서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히스틱의 요청에 무료 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99센트 샵에서 파는 저렴한 센서로 온도를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추후 악덕 건물주를 신고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아시안 학부모들이 연방법원에 뉴욕주 교육국을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7일 올바니 소재 연방법원 북부지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뉴욕 여름 스템 프로그램, 특히 주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입문 프로그램 스텝이 흑인과 히스패닉, 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아시안과 백인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아시안과 백인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 지원 시 흑인이나 히스패닉, 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과는 달리
주정부가 정한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안이 1985년에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아시안 웨이브 연맹과 뉴욕 중국계 미국인 시민연합, 포용적 교육 옹호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퍼시픽 법률재단과 평등보호 프로젝트 EPP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이콥슨 코넬 법대 교수이자 평등보호 프로젝트 회장은 학생들이 피부색이나 인종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차별을 바로잡고 종식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과학기술 입문 프로그램 스텝은 주내 56개 대학과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매년 여름 7에서 12학년 재학생 약 11,000명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21일부터 오른 우편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세 번째 인상으로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우정국이 발표한 새 요금 구조에 따르면 일종 퍼스트 클래스 우편물의 우표 가격은 현행 66센트에서 68센트로 인상됩니다. 또 국내엽서 배송료는 51센트에서 53센트로 국제엽서 배송료는 1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55센트로 오릅니다. 이외에도 프라이어티 메일 가격은 5.7% 인상되고 프라이어티 익스프레스 요금은 5.9% 인상됩니다. 하지만 USPS가 2022년 처음 선보인 동일 지역 당일 2길 배송 서비스인 USPS 커넥트 로컬의 요금은 현재로서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해 들어 800개에 가까운 인기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평균 4.5% 정도 올랐는데 일부 약품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 동안 유명 비만 치료제들을 비롯해 널리 사용되는 775개 브랜드 약품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비영리 의약품 가격 분석단체 46 브루클린 리서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중간값으로 4.5%의 가격을 인상했는데 일부 약품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의 인플레이션율 3.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상 사례로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미국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있습니다. 오젬픽은 한 달 분량이 3.5% 인상돼 거의 $970에 달했고 마운자로는 한 달치가 4.5% 인상돼 약 $1,070가 됐습니다. 이외 중간값 이상으로 오른 약물로는 미국 버텍스의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트라이카프타 5.9%, 프랑스 사노피와 미국 위제네론의 항염증제 듀픽센트,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HIV 치료제 빅타비 4.9%, 미국 에브비의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지가 5.8% 인상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7차 한미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양측은 더욱 정교화, 다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국제 사이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해 전 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존 패터먼 연방 상원의원이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의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패터먼 의원은 김 의원 외에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도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피 여사가 과거 공화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이날 브랜던 보일 등 펜실베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6명의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도 김 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의 한인 여성 경관 소피아 김 씨가 어제 신입 경찰로 임명됐습니다. 김 씨는 폴리스 아카데미를 이수한 뒤 셰리프 경찰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피아 김 경관은 존 제이 칼리지 범죄 행정학 학사와 석사를 모두 취득한 재원으로 대학 재학 때부터 팰리세이즈 팍 경찰서와 버겐 카운티 쉐리프국에서 경찰 업무 경험을 쌓는 등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오래전부터 키워왔습니다. 김진성 버겐 카운티 쉐리프국 부쉐리프는 김 경관처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아직 쉐리프국 경찰 가운데 한인 경관 수가 10명이 되지 않아 능력 있는 한인 차세대들이 더 많이 경찰로 활약할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7일 스쿨버스 기사가 되고자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경우 엔진룸 점검 부문인 언더 더 후드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더 더 후드는 스쿨버스의 엔진, 호스, 벨트 등 15개 부문을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운전기사가 승객인 학생들을 두고 혼자 하차할 수 없는 만큼 엔진룸 점검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정부는 기존 스쿨버스 관련 유지보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자동차안전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정부는 면허시험 완화 조치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